오늘은 환절기 코 비염으로 고생하신 분들께 부작용 없이 비염을 해결할 수 있는 한방 과립제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예전에 비염은 사실 코의 문제가 아닌 코와 연결된 폐, 그리고 폐를 자양해주는 비장과 연결된 문제라 단순히 현재 증상만 없애주는 비염 처방만 쓴다면 당연히 재발이 잘 되어 또다시 환절기가 오면 똑같은 증상으로 고생하게 된다 말씀드린 적 있지요. 하지만 기관지가 약하여 1년 내내 비염이 있는 게 아니라면 사실 한방 과립제가 폐와 피부층에 침입한 냉기를 내보내며 혈액순환을 촉진하면서 냉기에 의한 가래담과 비강 충혈을 없애주므로 사실 그 어떤 양약보다 증상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요. 과립제로 꼭 찍어 말씀드리면 페독산 또는 형방페독산의 소청룡탕과 갈천신이라는 과립으로요. 또한 양약은 약 기운이 있을 때만 코 비염이 편해지는 반면 한방 제제는 처음엔 효과가 더딘 것 같지만 점차 증상이 완전히 해소되어 며칠 후에는 약을 쓰지 않고도 코가 현저히 편하다는 걸 느낄 수 있네요. 이렇게 나은 후에는 상당 기간 비염이 다시 쉽게 재발되진 않고요. 하지만 평소 기운과 혈액이 약하여 찬 냉기가 폐와 피부층으로 쉽게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앞에서 말씀드린 처방에 인삼이나 황기, 파극이나 두충, 육개 등으로 심장과 폐 그리고 하복강부 양기를 보충해야 비로소 혈액의 추동력이 올라가고 인체 전체에 양기를 주도하는 동맥의 힘이 강해져 냉기가 인체로 쉽게 침입하지 못하게 되므로 사실 기운과 혈액이 약한 허약자라면 앞에 처방에 보중익기탕 같은 양기 보충제를 소량 섞어 환절기 비염을 치료하네요. 왜 비염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냉기 이야기를 하냐고요? 사실 봄이라는 계절에 코 비염이 온 거라면 겨우 내 폐와 기관지가 제대로 자양받지 못한 상태에서 봄에 따뜻하고 건조한 기운으로 코 속이 건조해져 미세먼지나 꽃가루가 건조해진 코 점막에 쉽게 붙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 그렇게 코 비염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가을로 들어가면서 코 비염이 점차 심해진다면 이는 여름 동안 확장되어 있던 모세혈관에 약간의 찬바람이 스며들면서 그리고 이런 냉기를 내보내기 위해 인체에서 미열을 발생시키고 이런 미열로 코 점막이 부어오르고 가래담이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사실 초가을부터 시작되는 코 비염은 혈액순환을 활발히 도우면서 냉기를 내보내는 약초들이 꼭 필요하네요. 앞에서 말씀드린 과립 처방들이 주로 폐와 피부층에 침입한 냉기를 뜨겁고 매운 성질로 내보내는 그런 처방인 거고요. 여기에 평소 기운이 약한 사람이 약간 추워하면서 맑은 콧물과 코막힘이 있다면 보중익기탕을 위주로 발산제는 소량만 사용하여 혈맥과 경맥을 따뜻하게 하여 냉기가 저절로 밀려나가게 도와주면 되는 거고, 냉기가 심해 물같은 코가래가 줄줄 흐른다면 복강 내부를 따뜻하게 덮여주며 냉기와 습담을 없애주는 인삼탕과 곽향전기선이 필요한 거고요. 하지만 평소 속열이 많아 더위를 잘 타는 체질이라면 앞에 냉기를 내보내는 처방들을 쓰면서도 혈액과 비강 모세혈관에 생긴 충혈을 해소하는 약초들을 앞에 처방에 더해야 하네요. 특히 이렇게 열이 많은 체질들은 코 비염의 양상도 주로 맑은 콧물이 아닌 비강 안에서 코가래가 찍찍하게 풀어도 잘 안 나오는, 그래서 코가 막혀 숨쉬기 힘든 증상으로 잘 나타나니 잘 구별해서 써야 하고요. 참고로 이런 체질에서 코막힘이 심한 경우 인삼이나 홍삼, 황기 같은 따뜻한 약초를 사용하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해요. 이는 이렇게 코막힘이 심하고 코 안에 가래가 잘 나오지 못할 때 냉기로 생긴 인체 저항열이 비교적 심하다는 건데, 이때 이런 따뜻하고 기운을 올리는 약초들을 쓰면 이 저항열이 더욱 강해져 코막힘이 점점 심해지고 심한 경우 부비동염이나 축농증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요. 더욱이 이럴 때 혈관 수축제 같은 뿌리는 약으로 코막힘을 완화시킨다면 이게 열에 의해 모세혈관이 팽창된 것을 억지로 수축시켜 증상을 줄여준 것이므로 이젠 반동성으로 혈관이 더 확장되어 코막힘이 더 심해지는 걸, 더욱이 그렇게 혈관을 억지로 수축시켰으니 혈관의 탄력이 약해져 코 비염이 만성화되는 건 시간 문제네요. 그래서 대학병원 같은 3차 병원에선 코 비염에 알러지 약 정도만 처방하고 매일 식염수로 세척을 해라, 그렇게 관리하다 보면 비염이 저절로 좋아지기도 한다며 최소한의 치료만 권해주는 경우가 많네요. 그래서 저도 코막힘이 많이 심한 경우에도 식염수 외에는 다른 양약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고쳐보자 말해주는 편이고요. 그럼 코 비염에 앞에서 말해준 과립제를 왜 기본으로 선택한 거냐 물어보신 분도 계시겠지요. 여기에 대해 동양의학적 설명을 잠깐 곁들이자면 제일 먼저 인체의
냉기가 침입하면 태양경맥이라는 제1차 방어선으로 냉기가 흐르게 되어요. 냉기가 태양경맥에 있으니 그 부위의 신경과 혈관이 수축하여 등줄기와 어깨축지가 쪼여들게 되고요. 하지만 인체의 모든 기운은 곧 폐로 들어와 합쳐지니 이런 냉기는 곧바로 폐로 들어오고 폐로 들어온 냉기는 곧바로 기관지와 코 점막을 수축시켜 재채기와 가래를 분비하게 하네요. 폐가 아주 허약한 상태라면 재채기가 아닌 폐 안쪽에서 그르렁거리는 가래를 만들고 폐포가 수축해 숨이 답답해오는 천식 증상이 나타나고요. 따라서 냉기가 인체에 들어오면 그게 냉기가 미약하여 감기가 아닌 비염 형태로 나타난 형태여도 이를 제거하기 위해선 제일 먼저 태양경맥으로 들어온 냉기를 내보내야 하네요. 그게 계지, 강활, 독할, 방풍, 마황과 자소엽이란 약초고요. 그리고 이런 냉기가 폐로 들어와 폐혈관을 수축시키고 가래담을 만들어내므로 폐에 정체된 냉기를 내보내고 가래담을 삭혀주는 약초들도 필요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인체 저항열로 코 점막이 붓고 미열이 생긴 걸 완화해주는 시효나 갈근, 작약, 감초도, 혈관이 수축하면서 흉부로 혈액이 몰려와 가슴이 답답해진 현상을 해소하는 전호와 지각 같은 약초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약초들이 들어있는 과립제를 선별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폐독산과 소충용탕, 갈천실이라는 과립제가 딱이네요. 인삼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독산을 형방폐독산으로 바꾸었으면 되는 거고요. 진짜 재밌죠? 하지만 탕약으로 쓸 때는, 아니 과립으로 보통 용량을 쓸 때도 기운이 약한 허약자라면 전호나 지각 같은 상초 기운을 풀어내리는 약초들과 마황이나 강활 같은 강한 발한 발산제들은 아주 조심해야 해요. 인삼과 함께 쓰더라도 소량을 잠깐 동안만 써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코 비염을 과립이나 한약 탕제로 지어드릴 땐 5일분 지어드리고 다시 상태를 봐서 다시 5일분 지어드리는 식으로 짧게 한약을 지어드리네요. 그 정도만으로도 몇 달 동안 계속되는 비염 정도는 금방 고칠 수 있으니까요. 물론 부비동염이라면 그보단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오늘 코 비염을 한방 과립으로 다스리는 방법 재밌게 들으셨어요? 참고로 저는 가을에 알레르기 비염으로 제게 상담하러 오신 분들께 냉기를 꼭 조심해라 말씀드려요. 특히 찬 음료나 아이스크림은 뱃속으로 직접 냉기가 들어가 토생금의 원리로 그 냉기가 바로 폐로 전해져 코가래를 많이 만들어내니 비염을 고칠 때나 다 나은 후에도 찬 거는, 특히 여름엔 찬 수박도 조심하라 당부하고요. 그러면서 만약 한여름에 너무 더워 찬 음식이나 음료를 먹게 될 땐 입에서 오물오물해서 미지근하게 만든 후 목으로 넘기라 말해주네요. 특히 땀을 흘린 후나 목욕 후 찬 에어컨을 곧바로 쐬는 것은 피부 모공이 열린 상태에서 냉기가 들어가는 거라 그게 비염뿐 아니라 어지럼증도 일으킬 수 있으니 자고로 여름이든 가을이든 병이 없으려면 찬 냉기는 쐬는 거든 먹는 거든 아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요. 그렇게 말하면 되게 비염을 달고 사는 아이들은 그런 먹을 게 없다고 투덜거려요. 집에 아이스크림을 사두고 가을이든 겨울이든 하루에 한 개씩 꼭 먹는다는 가족들도 한숨을 푹 쉬고요. 하지만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지만 사실 오랜 세월 우리 조상들에게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돌림병 외에는 찬 냉기였다는 걸. 가령 하체로 침입한 냉기로 담음이 만들어지고 그 담음이 담적이 되어 암이 되기도, 때론 냉기가 뱃속으로 들어가 만성적인 설사병을 일으키고 산후엔 그 냉기가 신장이나 간까지 침입하여 산모가 시름시름 앓다가 목숨을 잃을 시대도 있었다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시다면 우리가 접하는 에어컨의 찬 냉기나 너무나 차가워 뱃속을 냉하게 만드는 음식들이 현 시대에 죽음까진 아니더라도 자잘하게 우리를 병들게 하는 온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냉기를 조심해 주시길요.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